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원 가공 정의에서 홀 생성, 원호 가공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FBM 드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콜이 있겠네. 예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동 드릴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시작 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작 콜은 시작, 스타트.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을 할 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제 포켓으로 안에를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할 때 진입하는 위치, 진입한다는 얘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Z축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위치가 되겠죠. 자, 그 위치의 X, Y 좌표. 자, XY 좌표 위치에다가 이제 드릴 경로를 추가해주는 기능이에요. 들어갈 때 이제 헬리컬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헬리컬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 형태로 해서 그냥 그 Z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진입하는 그런 형태의 위치에다가 드릴 위치, 드릴 그 경로를 생성해 준다. 그 위치의 XY 좌표를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그 위치를 계산해서 드릴 위치를 생성해 준다. 이게 이제 시작콜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생성된 가공 경로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포켓 가공으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시작콜 드릴 가공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경로 전에 이 경로 여기 있으면은 그 전 위치에다가 드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제 현재 여기 보면 M10짜리 평행등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사용했던 10파이짜리 평행등이라고 동일한 공구, 즉 10파이짜리 드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만약에 여기다 여유값을 1을 준다 그러면은 직경의 여유이기 때문에 11짜리 드릴, 만약에다가 2를 준다 그러면 직경이 12짜리 드릴을 가지고 드릴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깊이 여유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값은 현재 이 포켓 가공에서 만약에 Z-10까지 내가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Z-10에 대해서 우리가 포켓 가공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Z-10이면은 드릴 작업할 때 이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보다는 작게 한 0.2 정도 좀 여유를 주겠다. 그럼 여기다가 0.2를 주게 되면 깊이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에서 0.2 여유 주게 되면 마이너스 9.8까지 드릴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 작업할 때 추가적으로 뭐 이제 자동 드릴처럼 스포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건지 말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공구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아까도 10에 대해서 뭐 직경을 11, 12 이렇게 할 건지 선택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파이의 크기의 공구가 이 목록에 있는지 찾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기본 목록을, 공구 목록을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닥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를 제가 포켓 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선택을 해서 자, 이 엣지 부분을 선택하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르기에서 평행드밀을 선택하고 10파이짜리 평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측면 여유는 뭐 일단은 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황사. 일정한 오버랩을, 서클밀 형태니까, 원호 형태니까 툴은 나선형을 하는 게 좋겠네요.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하겠습니다. 헬릭스로 들어가지 않고, 정삭 작업은 한 0.5 정도를 정삭 치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인 아웃도 0.5가 여유니까 한 1 정도로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으로 주도록 그냥 찍죠. 여기 이 깊이를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파이짜리 공구가 들어가서 안을 쭉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삭으로 한번 돌고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진입할 때 위치 여기네요. 여기의 위치가 이제 진입점인데, 이 지점으로 그냥 공구가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죠, 지금은. 자, 근데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이 위치로, 엔드밀이 들고 갈 수 있도록 시작 콜을 생성하겠다. 자, 그럴 때 가공 경로에서, 시작 콜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타트 홀. 그러면 이제 참고할 경로, 얘가 되겠죠. 그리고 여유값을 주지 않고 가공 깊이도 주지 않으면은 그 깊이, 그 공구의 직경 크기의 공구를 찾아서 드릴 사이클을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드릴 작업이 밑에가 있네요. 여기 위에 있고 밑에가 있는데, 보통 이 작업이 재생성을 했을 때 선행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가 있는데 끌어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엔드밀로 작업한다 이런 형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 위치에 들어가는지 공작물 설정을 그 원통 형상으로 해서 전체 솔리드로 재료 설정을 하고요. 한번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로 들어가는지. 자, 이제 시작 콜, 이제 작업을 먼저 할 텐데, 지금 이제 드릴이에요. 드릴인데, 한번 여기 가운데 근사하게 찍었네요. 그 다음 옆에 찍었고, 자, 그 다음에 엔드밀로 교체를 해서 들어올 텐데, 자, 엔드밀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엔드밀이 동일하게 들어가죠. 이 위치로 지금 동일한 위치로 들어간다. 근데 엔드밀이 좀 커 보이는 것 같네. 똑같은 크기가 아닌가? 얼핏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전 공구가 이게 이제 드릴이었거든요. 공구의 직경값을 한번 볼까요? 자, 공구 여기 보시면은 10파이짜리인데 공구 경사 각도가 얘가 좀 큰 것 같아요. 초경 드릴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제 드릴 사이클로 작업했는데 십자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 작업으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엔드밀인데 똑같은 10인데 왠지 크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럼 반투명으로 볼까요? 자, 반투명으로 해서 정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전에 드릴 작업을 하고 얘가 들어가서 작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 눌러보면 자, 이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은 크기로 지금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전에 드릴 작업을 해놓고 그 위치에 엔드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정삭 작업하는 위치도 여기 이제 스타트를 그렸는데, 사실은 정삭은 스타트를 만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전에 지금 엔드밀로 다 가공이 됐기 때문에 굳이 드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홀 기능이 이 정삭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포켓 작업을 할 때 정삭할 때 이제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서 뜨지 않고 바로 생성하게, 그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안에는 진입하는 구간은 가운데고요. 나머지 정삭할 때도 그대로 옆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직으로 내려온 구간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시작콜을 하게 되면 얘가 생성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콜 한번 해보면 자, 이 경로를 참고해서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하고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그 드릴 작업은 동일하게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만 생성하면 좋은데 이쪽까지 생성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쪽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 포켓 작업 한 것을 정삭 작업을 빼고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시작콜 기능도 지웠다가 다시 시작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시작콜 선택을 하고 이 경로를 기본으로 해서 생성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하나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굳이 옆에 정삭하는 부분에다가도 시작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뭐 관통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가공 깊이를 뭐 바닥면으로 해 주신다든지 해서 깊이 값이 마이너스 15다. 15에서 뭐 날급 보정을 체크해서 관통 길이를 이 정도 주겠다. 날급 각도가 140도네요. 이게 초경 드릴 같아요. 그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드릴 작업을 할 때 그 관통을 시켜 놓고 그리고 안에 위에를 이제 포켓 작업으로 제거를 하고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시작콜이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콜 기능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FBM 드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F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가 피처, 솔리드라는 얘기고요. 베이스, B는 이제 베이스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밀, 이제 머신 센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드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솔리드 파트를 측정, 분석해서 관통된 홀 또는 관통되지 않은 홀, 그리고 못다이가 된 홀 또는 분할이 된 홀 등을 인식하여 가공 경로를 자동 생성한다. 솔리드 형상을 인식을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구멍 부위들을 이거를 이제 드릴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원호 우리가 홀 생성 기능에서 원호 가공 형태죠. 지금까지 했던 홀 생성에서 뭐 못다기 드릴, 어드벤처, 서클밀, 나사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했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이다. 빠르게 생성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예제가 사실은 FBM 드릴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예제로 보이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재료 설정하고, 대상 형상을 불러본 상태고요. 자,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FBM 드릴의 드릴 점을 정렬하거나 서브 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검출한 솔리드 모델과는 개별 작업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검출한 솔리드 모델은 개별 작업, 가공 경로 작업 미리 보기, 드릴 카운터 보어, 스포트 드릴 어쩌고 돼 있고 드릴 카운터 보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출하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자동으로 초기점 검출,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공 경로 작업 미리 보기. 이 부분이 이제 미리 보기라는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생성될 FBM 드릴 가공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초기 홀 검출, FBM 드릴이 로딩 시 자동으로 솔리드 파트의 홀들을 검출하게 된다. 솔리드 형상, 화면에 보이는 솔리드 형상을 인식을 해서 홀을 검출한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일단 다시 우리가 검출 기능을 클릭하면 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키자마자 자동으로 검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룹화,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FBM 드릴의 가공 경로 그룹이 생성된다. 공구, 홀 작업에 쓰이는 공구별로 가공 경로 그룹이 생성된다. 안함, 가공 경로 그룹이 생성되지 않는다. 평면, 작업 평면 기준으로 가공 경로 그룹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드릴 위치의 정렬 조건, 그 다음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 형태로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주성문, 그다음 솔리드로부터 독립적인 드릴 작업 생성, 점 생성, 홀들의 중심에 점을 생성하여 독립된 작업으로 드릴 가공 작업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여기가 포인트를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릴 작업 생성, 솔리드로부터 독립적으로 축출력, 축을 하나 더 추가하여 로타리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회전축을 선택할 수 있다. 부가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홀 검출. 솔리드 모델링에서 FBM 드릴을 사용하기 위해 찾아낸 홀의 형태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서 미관통홀이나 분할홀을 제외시킬 수 있으며 특정 지름 또는 원호를 가진 홀만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전체를 인식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인식하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분할된 홀, 분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풀원이 아닌 나눠져 있는 원호 형태 또는 못따기 뭐 이렇게 해서 검출을 할 때 그 제한, 걸러내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작업 평면은 평면으로 제한을 둔다. 뭐 그런 내용이고, 회전각도 무시, 최소, 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전각도다. 동심축, 이렇게 같은 그 자립하기처럼 위에 부분 홀이긴 홀인데 같은 축 동심을 가지고 있는데 홀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같은 축 선상에 있는 홀 중에서 절삭해야 할 깊이가 깊거나 갭이 있을 때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FBM 드릴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갭, 입력값일 때 하나의 평면 사용한다. 사용자가 갭의 크기를 고려해서 원하는 드릴 직경의 배수값을 넣은 후에 입력한 값이 갭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하나의 평면 설정해서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두 개의 평면, 같은 축 선상에 있는 홀 중에서 두 개의 작업 평면으로 나누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딱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평면을 바꿔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평면, 같은 축 선상에 있는 홀 중에서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설정하여 가공 경로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평면으로 블라인드 홀 포함 관통되어 있지 않은 홀을 인식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못따기 된 홀 또는 분할된 홀, 즉 이제 원이 풀원이 아니고 나눠져 있는 원호 형태인데 이렇게 형상들이 분할된 홀 경우에도 인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뭐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홀 찾기 평면 제한, 보통 이제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죠. 검출 공구 평면으로 노말 설정, 홀 검출 시 홀의 노말 방향을 현재 공구 평면에 맞추는 기능이다. 뭐 당연하겠고요. 기존에 검출된 피처 정보를 삭제한다. 기존 홀의 정보 및 수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재검출하는 기능이다. 재검출한다. 기존에 검출된 피처의 정보를 삭제한다. 그다음 최소 지름, 최대 지름, 이거는 FBM 드릴 가공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솔리드 피처의 홀 크기를 범위, 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 내에서만 홀을 인식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 회전 각도는 아래 그림처럼 경사진 형상에 회전 각도와 스텝 값을 적용시켜 FBM 드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회전 각도? 회전 각도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 이 면이 지금 이제 각도가 좀 틀어지고 있죠. 이것을 경사진 형상에서 회전 각도와 스텝 값을 적용시켜 FBM 드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경우에 따라서 뭐 깊이 값이 뭐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을 생성한 다음에 이 부분만 깊이 값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홀 매핑, 특정 직경의 홀에 특정 가공 방법과 특정 공구를 적용하는 기능이다.
특정 직경, 일단은 매핑 검출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 같은데, 특정 직경의 홀에 특정 가공 방법과 특정 공구를 적용시킨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특정 홀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홀의 형태를 리스트에 선택한다. RH 탭 드릴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드릴 지름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가공을 위한 공구 리스트에서 선택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딥드릴은 이제 깊은 드릴이죠. 깊은 드릴 작업할 때 이제 L 나누기 D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L은 길이가 되겠고요, D는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에 대해서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이제 긴 공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딥드릴 사용 조건, 홀 깊이, 직경, 입력값, 직경 곱하기 입력값에서 홀 깊이가 직경하고 어떤 값에 대해서 뭐 클 경우, 깊을 경우에 드릴의 최대 깊이까지 가공 후에 사용자 경고 표시문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홀 깊이가 깊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딥드릴이었을 때 어떻게 작업할 거냐? 그러면 이제 홀 깊이가 직경, 직경 곱하기 입력값, 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구 길이하고 공구 직경의 비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만약 10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공구 직경이 10이면 10에다 10이면 100이겠죠. 그래서 100보다 깊이가 깊었을 때는 딥드릴을 적용한다. 딥드릴은 또 별도의 어떤 조건이 있겠죠. 자, 딥드릴의 방법은, 딥드릴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쪽 방향으로 분할하여 관통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부가축이나 아니면은 뭐 오축 가공기 이런 형태에서는 할 수 있겠죠. B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구를 달리 줘서 드릴 가공 후에 롱 드릴로 정삭 실행한다. 그러니까 한번 초기에 할 때는 드릴을 좀 작은 드릴을 사용하고, 그 후에 작업할 때는 드릴이 좀 긴 드릴을 사용한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겠죠. 다음 3번 형태는 드릴의 최대 깊이까지 가공 후에 사용자 경고 표시, 그림 C와 같이 가능한 한 최대 깊이까지 가공 후에 피처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주의 표시를 나타낸다. 자, 현재 공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최대 깊이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의 부분은 이제 경고 표시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홀을 롱 드릴로 절삭한다. 아예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일반 드릴과 롱 드릴이 있었을 경우에 일반 드릴 쓰지 않고 그냥 롱 드릴로만 작업을 실행한다. 롱 드릴로 했을 때는 초기에는 좀 떨림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처음 깊이가 낮은 깊이는 일반 드릴로 하고, 그리고 깊은 부위는 롱 드릴로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딥드릴 사이클, 딥드릴 적용될 사이클을 아래 목록에 사용한다. 딥드릴이면 보통 뭐 G83을 쓰겠죠. 자, 스폿드릴은 이제 센터 자립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리 잡는 거. 그래서 드릴 황삭 또는 드릴 정삭 가공 경로 이전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스폿드릴링 작업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센터를 찍어 놓고 드릴 작업하겠다. 그때 그 센터의 깊이는 얼마냐? 깊이는 뭐 최대 깊이가 5다. 또는 홀 크기 기준 비율로 해서 홀 크기의 뭐 직경, 홀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10에 대해서 100%면은 10만큼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홀 크기 기준, 홀 크기가 100인데 홀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2mm 들어가겠다 그러면 50이 되겠네요. 아니 20%가 되겠네. 10에 대가 2니까 20%. 여기다 퍼센테이지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 깊이로 얼마까지만, 깊이 얼마까지만, 뭐 깊이 최대 한 5mm까지,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길이와 복귀값을 가진 분할된 스폿드릴 작업을 결합한다. 모든 스폿드릴 작업에 이 공구를 사용한다. 스폿드릴 할 때, 센터를 찍을 때 어떠한 걸로 작업할 건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선행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행 드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자동 드릴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드릴, 탭도 드릴 작업에 해당이 되니까 탭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드릴이 만약에 뭐 크다,
라고 한다면은 작은 드릴로 선행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행 드릴은 이제 선행 드릴 파일럿 홀만 지금 선행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 지름 5, 증분값 5. 일단은 공구의 크기를 최소 얼마에서부터 증분으로 쭉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홀 크기에 맞춰서 드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드릴 작업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작업할 때 이제 최종 그 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유를 두고 작업할래 그런 걸 체크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18짜리 홀이 도면상에 있는 홀이 크기라면 이제 선행 드릴로 할 때 뭐 그 처음에 시작을 3부터 하겠다 그러면 3, 4, 5, 6 쭉 가다가 측면에 1이다 라고 하면은 8파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선행 드릴 파일럿 홀만, 파일럿 홀에만 저기 선행한다. 드릴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게 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가 파일럿 홀은 홀 매핑에서 설정한 홀들의 기준 홀. 일단은 뭐 검출되는 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최소, 선행 드릴을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최소값, 증분값은 공구 직경의 증분값을 입력한다. 최소값이 10이고 증분값이 5다 그러면 파이 20홀을 가공할 경우에는 10, 그 다음 15, 그 다음 20의 드릴 공구가 생성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공구 목록에서 공구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증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공 여유는 이제 홀 가공의 여유값을 조절한다. 최종적으로 홀 크기가 여기 이처럼 파이가 20이다 그러면 20에서 1을 여유를 줬다 그러면은 직경으로 따지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8 이런 식으로 공구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홀 밀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의 종류가 카운터 보링, 간통 홀, 블라인드 평면, 하단 홀과 직경값을 지정하여 서클 밀 또는 헬릭스 보링 가공을 적용시킨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이라고 하면은 드릴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직으로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홀 크기가 크다든지 했을 때 수직으로 작업을 못하고 우리가 원호 가공에서 서클 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능으로 넓히는 자리를 파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이클 기능들이 있었죠. 이제 그 기능, 그 중에 서클 밀 또는 헬릭스 보링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같긴 한데 일단은 원호식으로 나선식으로 들어가서 안을 넓히는 거예요. 헬릭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선 형태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쓸 건지 말 건지 그걸 이제 그때 쓴다면은 어떠한 조건으로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의 경우에 따른 가공 경로 작업의 사용을 선택한다. 어떤 기준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링 입력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클밀을 쓸 건지 헬릭스 보링을 쓸 건지 또는 관통홀일 경우에는 입력값보다 크거나 같다. 관통은 얼마? 또는 이제 그 관통이 되지 않는 카운터 보링. 그 다음 이거는 블라인드 평면 하단 홀, 이건 관통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크기값, 각각의 크기값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립하기 형태일 경우에는 얼마의 크기보다 컸을 경우에, 관통이 되는 이런 것은 얼마 크기보다 컸을 경우에, 관통되지 않은 홀의 경우에는 얼마 값보다 컸을 경우에만 이 작업들을 하겠다. 서클밀이든 헬릭스 보링이든 하겠다.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최대 공구 지름을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엔드밀이죠. 드릴 작업인데, 엔드밀 작업으로 이제 홀 작업을 하는 거죠. 할 때, 홀의 크기의 50% 작은 공구를 선택하겠다. 홀의 크기의 25% 작은 공구를 쓰겠다. 이때 이제 최소와 최대를 선택을 해서, 최소, 홀 크기의 25%, 그 다음에 최대 홀 크기의 50%그 범위 내에서 엔드밀을 공구 목록에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서클밀. 이건 서클밀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서클밀 기능을 배웠는데, 이 자동 FBM 드릴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영역을 밀링 작업으로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을 선출했어요. 그건 감도했으면 그거는 이제 서클밀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서클밀에 대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구를 뭐 10에서부터 몇 파이, 10파이짜리 공구를 목록에서 불러왔다. 그럼 10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선택된 영역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황삭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지름 기준 비율, 서클의 기본값 사용되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황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측면으로 갈 때 간격이 되겠죠. 공구 지름이 10이다 그러면 10에 40%니까 4mm가 되겠네요. 4mm씩 측면으로 절삭하면서 작업하겠다. 만약에 이제 공구의 길이가 길다. 긴 공구를 사용할 때는 얼마로 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긴 공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경에 비해서 공구의 길이가 10배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벽면의 가공 여유 값을 남길 거냐 물어보는 거죠. 여유 값을 뭐 남기겠다 그러면 그 값을 남기고, 그 다음 바닥면의 가공 여유, 바닥면에도 여유 값을 남길 건지, 측면에 여유 값을 남길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진입할 때 회전 시작 각도, 우리가 서클밀 기능에서 봤듯이 회전 시작 각도, 그리고 원호의 각도, 그리고 원호 중심에서 시작할 건지, 또는 법선 방향으로 진입을 할 건지, 또는 진입할 때 헬릭스로 진입을 할 건지, 헬릭스로 진입하게 되면 최소 반경이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3D 원호 선형 출력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공이나 지공삼을 출력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세세한 조건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얘네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특정의 그 어떤 기능만 가져다가 조건을 넣어서 한다. 선행 드릴 작업 안함, 서클밀 가공이 적용될 홀에 대해서는 선행 드릴 작업을 적용시키지 않겠다. 자, 이 내용은 그 보통 이제 선행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종 작업하기 전에 센터를 찍고 그다음 드릴로 구멍을 뚫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지금 서클밀이라든지 헬릭스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그 자리 센터를 찍지 않고 들어갈 때 헬리컬로 들어갈 경우에는 굳이 센터를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행 드릴을 안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선행 드릴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헬릭스 보링은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헬릭스 보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릭스 보링을 선택했을 때, 서클밀이 아니라 헬릭스 보링을 선택했을 때는 피치값, 그 다음에 황삭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클밀은 이제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을 때 한 바퀴 돌 때 얼마만큼 깊이로 내려갈 건지, 그 다음에 황삭을 할 때 황삭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황삭 경로 스택 간격을 얼마씩 옆으로 측면으로 갈 건지, 그리고 긴 공구 황삭 경로를 썼을 때 스텝을 따로 얼마로 줄 건지, 그 다음 최종 깊이에서의 이송 속도를 달려줄 건지, 이런 것들을 준다. 자, 얘도 이제 시작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호, 진입할 때 원호의 각도, 측면 여유, 바닥 여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버랩도 줄 수 있고, 헬릭스를 뭐 직선 형태로 출력할 때 공차값, 그리고 긴 공구는 뭐 L 길이 대 직경 비가 한 10배, 10 정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공구. 그러니까 이제 FBM 밀링에서도 그랬지만 FBM 드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용되는 공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록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뭐 목록에 여러 개의 공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구를 많이 선별하면 경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특정 어떤 공구를 지정을 해서 작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쭉 매거진에 장착되어 있는 공구만 불러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공구만 불러다가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직경 일치 공차, 공구를 이제 홀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10을 찾느냐, 또는 홀 크기가 12다 그러면 12를 찾느냐. 그때 이제 뭐 만약에 12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공차 범위를 입력을 해서 직경과 일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 같고요.
인치 및 미터의 양쪽 공구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인치 및 인치고 미터 미터게 되겠죠. 파트 파일의 공구를 사용한다. 이제 공구 목록을 사용한다. 필요시에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시 생성한다는 뭐 공구 목록 사용도 안 하고 파트 내가 이제 생성해서 원하는 공구를 생성을 해서 하겠다. 이건 이제 목록에서 할 때 그 목록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홀 하단의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릴 각도 이게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구 날 끝 일치 공차 공차 여부를 뭐 체크한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표준 크기만 생성한다. 날 길이를 감안한다. 홀의 깊이가 날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이제 공구에서 가령 날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50인데 실제 깊이는 뭐 60이다. 그러면은 날 길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니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드릴은 이 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돌출된 길이가 중요한 거죠. 홀더에서 얼마만큼의 공구가 나와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홀더가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주는 것 같아요. 자, 홀 하단 도형이다 되어 있는데 하단 형상이 얘는 지금 118도인 것 같고요. 얘는 140도, 얘는 90도 같아요. 이게 스포트릴처럼. 그래서 하단 형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래 그림처럼 솔리드 형상의 홀 하단 도형을 감안해서 공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홀 크기가 이 홀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이게 평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드릴로 작업을 했을 때를 감안해서 모델링이 뭐 각도가 이렇게 120도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모델링이 뭐 140도로 되어 있다든지 모델링이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위치를 판별할 때 공차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표준 크기만 생성하겠다. 홀 가공 시 표준 크기의 공구만 생성할 수 있다. 날 길이를 감안하겠다. 가공할 홀의 깊이가 공구의 날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공구 생성 조건을 고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링크 파라메타 생성되는 가공 경로에서 Z축 방향으로의 공구 이송 높이를 설정한다. Z축 방향으로 높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진입할 때 거리. 이때 이제 솔리드 높이를 기준으로 할 거다. 지금 솔리드 형상에서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솔리드보다 높은 위치를 안전 높이 또는 이송 높이로 할 거냐. 그래서 솔리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사전에 이제 뭐 평면 작업, 형상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드릴 작업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형상을 인식을 해서 그 형상의 뭐 상단 얼마까지 이거는 안전 높이를 25라고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5인 지점이 안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할 때 뭐 진입 높이가 되겠죠. 복귀할 때는 10이다. R점. 그 다음 깊이 값은 이제 솔리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값은 됐고요. 재료 형상도 마찬가지겠죠. 동심축 홀 상면 기준, 동심축과 동일선상에 있는 홀의 상면 기준으로 Z축 방향의 이송 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우리가 이제 자립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보통 이제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구멍 위치인데, 얘를 이제 홀을 상단 인식할 때, 뭐 여기 위에 부분은 여기가 상단이겠죠. 하지만 여기 밑에 부분을 인식을 했을 때는 상단을 여기로 인식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만약에 옆으로 잘못해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 여기로 똑같이 인식하자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동 사용자가 직접 Z축 방향의 이송 높이 값을 지정한다. 그 다음 날 끝 보정 공구 드릴 공구 특정상 공구의 날 끝 각도로 인한 공구 날 끝 길이를 가공 깊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지 설정한다. 보통 이제 드릴이 아까도 그림에서 보였지만 이게 이제 뭐 90도, 118도, 140도 뭐 각도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즉 날 끝 높이라고 하는 이 높이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높이 값들을 뭐 적용할 때 참고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탭 리머 조절, 탭과 리머 가공 경로 생성 시에 형상의 바닥면 여유값을 주는 기능으로 거리값 또는 공구의 지름의 비율값으로 조절한다. 탭을 낼 때는 드릴 작업을 사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탭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드릴 작업에 대해서 또는 어떤 홀 깊이에 대해서 바닥에서부터 얼마까지 좀 여유값을 줄 거냐 그런 내용 같아요. 얼마까지만 들어갈 거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진입할 거냐. 그리고 이제 피처 검출된 홀 가공 영역을 확인하고 해당 홀 가공 영역들을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위에서 홀 검출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넣었으면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홀을 검출하겠죠. 그 검출되는 홀들의 목록이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울 수 있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홀 크기들은 하나를 클릭하면 같은 홀 크기들은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화면에 보이게 한다. 동심축 또는 피처를 선택하거나 어떤 거 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이 예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여기서 FBM 드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FBM을 할 때는 재료 설정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검출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검출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자동으로 초기 검출 뭐 체크를 안 돼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룹화도 굳이 안 하겠다. 정렬 일단은 나중에 체크해도 되겠죠. 서브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 도형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의 상면에 점을 생성할 건지, 또는 홀의 드릴 벡터를 생성해서 직선을 생성할 건지, 또는 홀의 하단에 점을 생성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깊이값을 적용을 할 때 물론 솔리드를 가지고 인식을 하겠지만 나중에 작업자가 어떤 체크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수정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따로 레벨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자, 100이라는 레벨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장하겠다.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선, 수직선이면 위와 아래, 그 다음 위치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뭐 경로를 생성을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홀 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통되지 않은 홀을 인식하겠다. 물론 인식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약간 돌려볼까요? 언뜻 다 관통이 되어 있네요. 지금 관통되지 않은 홀은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뭐 관통되지 않은 홀도 인식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못따기가 된 홀 포함이다. 못따기가 된 홀도 인식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못따기가 없습니다. 일단 분할된 홀 포함하겠다. 분할은 원이 좀 불완전한 풀원이 아닌 부분적으로 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홀 찾기 평면 제한. 이건 이제 작업 평면이 지금 XY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평면으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평면을 뭐 딱히 다른 어떤 평면들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출 공구 평면으로 노말을 설정한다. 이제 뭐 지금 평면에서 그려져 있으니까. 그다음 기존에 검출된 피처 정보를 삭제한다. 기존에 한번 생성을 했는데 다시 뭐 어떤 조건을 주고 다시 생성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최소 지름, 이제 홀을 인식을 할 때 최소 얼마에서부터 최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작은 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D값을 넣어볼까요? 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장 작을 것 같아요.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가장 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인식할까요? 여기까지만 인식하죠. 현재 18.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 20 정도 주죠. 가장 큰 홀을 20이라고 주고, 가장 작은 것은 4라고 주고, 그래서 4에서부터 20 구멍의 홀의 크기가 4에서 20 범위에 들어오는 것만 인식을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각도 무시. 그 다음 이것도 하나의 평면에서는 작업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에서 작업하고 바닥면에서 작업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거는 딱히 나중에 이제 축 형태를 응용했을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홀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뭐 딱히 이제 홀의 형태가 없죠. 일단은 검출을 하지 않은 상태죠. 얘가 지금 검출인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니까 이제 홀 검출을 했어요. 일단 검출 조건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검출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검출했는데 검출했는데 어디 가서 여기 피처에 가서 지금 검출한 목록들이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거를 공구를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 놓고요. 이 검출된 거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 어디가 검출됐는지 알 수 있는데 공통 피처 같이 인식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8.5짜리 지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4짜리 가지고 있는 거 볼까요? 4짜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쪽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5짜리가 있구나. 5짜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을 하면서 어느 부위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고요. 가장 큰 게 지금 아까 18.5 얘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10짜리가 이 부분이 10이구나. 1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8.5짜리가 있네요. 얘가 8.5고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크기가 지금 이 크기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크기는 인식을 안 한 거죠. 전체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게 또 홀 형태이긴 하지만 인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생성된 그 크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할 때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동심축인 것도 한번 볼까요? 동심축. 지금 동심축 이거 말고 이쪽 크기가 지금 얼마인가? 8.5? 8.5짜리 8.5짜리가 있는데 얘는 동심축은 없나 보네요. 지금 보면은 홀이 각각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자립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안쪽과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 부분은 지금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깥쪽까지는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나 봅니다. 이게 자립하기 형태가 지금 영상에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출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검출이 끝났고 이제 딥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딥드릴, 깊은 드릴을 따로 관리를 할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깊은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드릴로 작업하고 그리고 딥드릴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폿 드릴은 이제 센터를 찍을 때 얘기인데 센터 작업을 다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홀 크기의 몇 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를 저는 2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2를 주고 홀 크기의 비율이다. 홀 크기가 아까 5짜리가 있었고 4짜리가 있었거든요. 4짜리가 있어도 이만큼 들어갈 거니까 4에 20이면은 뭐 50%를 줘도 되겠죠. 뭐 최대 100%를 주게 되면 일단은 최대를 2를 줬으니까 2mm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작업을 하겠죠. 같은 깊이와 복귀값을 가진 분할된 스폿 드릴 작업을 결합한다. 모든 스폿 드릴 작업에 이 공구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공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에서 일단 스폿 드릴 목록을 선택을 하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스폿 드릴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10짜리 스폿 드릴로 쓰겠습니다. 10짜리. 그래서 이 공구를 가지고 모든 센터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행 드릴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치수하고 맞는 걸로 그냥 다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뭐 탭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지금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탭은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게 맞춰서 선행해서 M10이다 그러면 8.5짜리 드릴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선행들 일단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홀 밀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 밀링도 이게 지금 그 크기가 큰 홀이 있을 경우에는 밀링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밀링 작업은 그 FBM 밀링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카운터 보호 작업도 딱히 없어요. 그다음 관통된 홀 있기는 한데
홀 크기가 일단은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카운터 보링, 관통홀, 미관통홀, 관통홀만 있죠, 지금. 관통홀만 있는 상태고, 입력값보다 크거나, 지금 얘가 최대 크기가 지금 20이거든요. 그래서, 20보다 크다 그러면 아예 생성 자체를 안 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높죠. 그러면은 얘로 하지 않고 미관통홀에서 지금 20보다 크다. 여기가 22였었거든요. 그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맨 큰 원 있죠. 얘가 지금 인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클밀인데 서클밀로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최대 공구 직경은 이제 홀 크기의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홀 크기 상당히 큰데 50%에서 25%. 일단 이대로 그냥 줘보죠. 그다음 서클밀에서 어떤 조건, 서클밀에서 황삭을 할 때 여기다 주죠. 그냥 서클밀 공구. 일단 공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파이에 4면 4mm씩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측면 여유값 00, 바닥 여유도 00으로 하겠다 체크되어 있고, 회전 시작각도 45도, 원호 중심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진입복귀, 오버랩은 10%, 헬리스 형태는 25에서 50%, 그 나선식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3D 원을 할 때는 이제 직선 형태로 출력할 건지 말 건지, 또는 뭐 긴 드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이대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구 한번 볼까요? 공구를 선택을 할 때 날 길이 감안해서 전체 깊이를 하나의 공구를 생성하는 걸로 체크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치 미터계 됐고, MCX 공구를 사용하겠다. 공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 필요시 생성하겠다. 생성할 부분은 끄겠습니다. 굳이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구를 만드는 부분이 일단은 공구 라이브러리, 공구 목록에 있는 공구 목록은 밀 언더바 mm2이라 되어 있는데 이 목록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팁 일치공차,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가공 각도, 일단은 각도 똑같은 걸 쓰겠다는 얘기고, 저희는 지금 바닥 부분이 다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솔리드 높이,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 높이를 50 정도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높이를 시작 끝에만 적용하겠다. 홀이 여러 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솔리드 높이 기준에서 이 진입 높이를 얼마로 할래? 10으로 하겠다. 체크되어 있네요. 한 5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에 관통된 홀, 날끝에서 관통된 홀 경우에는 관통 거리를 좀 추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의 내용이죠. 그래서 뭐 1만큼을 추가하겠다, 드릴 감안해서 추가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미관통홀, 그 다음에 관통 거리, 미관통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미관통홀 부분은 체크해서 끄겠습니다. 미관통홀은 날끝 보정을 추가하면 안 되겠죠. 관통홀 부위만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리머 조절, 바닥면 간섭 여유, 이게 탭과 리머 작업을 할 때는 바닥면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작업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조절 안 하게 되면 뭐 조절 안 하겠다는 얘기겠고, 일단은 조절 안 함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 다음 추가적인 조건은 이제 절삭률 부분이고, 축 기타값 피처 되어 있죠. 지정된 공구는 이전 드릴 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전 드릴링이 사용 안함입니다. 이전 드릴링 조건을 사용할까요? 이해로 해보죠. 이전 드릴링. 지금 여기에서 이제 깊이 값들이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 뭐 같은 크기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얘를 다시 한번 검출 눌러볼까요? 검출했습니다. 검출 눌렀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물음 표시가 떴네요. 왜 물음 표시가 떴을까? 지금 드릴 4파이짜리 드릴인데 이 4짜리 드릴이 목록이 없나?
일단은 물음 표시가 뜬 것들이 있습니다. 뜨지 않은 것들은 뭐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아까 공구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껐거든요. 공구 라이브러리에 이게 없는지 일단은 이대로 해서 계산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제 메시지가 떴네요. 자, 충돌이 있는 피처는 가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4파이짜리 드릴이 지금 문제의 대상이 됐네요. 툴, 스포트 드릴링 공구가 솔리드에 충돌합니다. 자, 솔리드 드릴 4.0 지름 50 길이 118도의 날끝 각도를 가지고 있는 공구인데, 이 공구는 이제 충돌이 있어서 작업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충돌될 내용이 되나요? 옆에 부분하고 지금 충돌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부분은 무시하죠. 자, 해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에 들어가서 일단은 재료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공작물도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위에 지금 공작물이 지금 솔리드 영상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공작물이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아까 4파이짜리 위치에서 옆으로 간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즉 공작물을 사전에 작업이 된 상태에서 공작물로 인식을 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재 자체가 전혀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면 안 되고 밀링 작업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의 소재들이 불러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소재 형상을 어떻게 할까?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데 경로는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일단은 대상 도형들은 이 선이라든지 이건 생성이 됐네요. 일단 F9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요. 가공 경로에서 일단은 포켓 가공으로 해서 EV를 제거하는 툴패스를 아까 잠깐 생성을 했었는데 공구를 10평으로 해서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반 가공 측면 여유는 뭐 일단은 0으로 하고요. 일정한 이거는 서클 형태로 하고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하고 일단 정사가 안 하겠습니다. 링크는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고 가공 깊이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한번 제거하고 그다음 안쪽까지도 다 제거를 해볼까? 안쪽도 제거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으로 체인을 얘로 잡아 보겠습니다. 얘로 잡아서 똑같은 조건을 하고 링크만 재료 상단은 여기고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맞춤분이구나. 그래서 재생성을 해보면은 공구가 못 들어가는구나. 공구의 크기를 이게 10이 아니라 한 4 정도를 줘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4로 만들어서 얘는 새로운 공구로 생성을 하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안에 제가 툴을 생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이 되는 걸로. 그러면은 얘 두 개를 가지고 재료 모델을 만들어 보죠. 재료 모델인데 소재 크기는 재료 설정 한 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모델 재료 설정이죠. 공작물 설정한 형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색깔은 약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로는 이 두 개.
두 개의 경로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작물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공작물 모델을 제로 설정해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공작물 모델, 이건 파일이고 솔리드 메쉬로 선택이 될까요? 한번 볼까? 이 솔리드는 되는데 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나?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메쉬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FBM 드릴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그 뒤에 있는 방금 생성한 이 작업들은 빼고,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빼고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사전에 아까 소재가 모델링이고 공작물, 공작물하고 모델링하고 똑같네. 그렇구나. 그 영상은 인식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 홀 부분도 다 인식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방금 이 공작물 모델 한 것이 있는데, 이 공작물 모델을 외부로 일단은 추출해 내서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네요. 현재 이것을 파일로 내보내기. 파일로 내보내는 게, 이게 파일로 파라미터 저장하겠다. 이거 보면은 공작물 모델 뷰어, 이거는 뷰어가 되겠고요. 이 뷰어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닫아보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공 경로 에디터 리스트 표시 제한, 가공 전이 저장, 열기, 자르기,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형상을 공작물 모델은 아닌 것 같고, 파일, 이거는 파일 외부 영상을 불러오는 거니까 얘를 내보내는 부분이 포스팅 꺼진 상태 아니고 비교, 공작물 비교, 파트, 소재, 이거는 뷰어구나. 여기는 기본값 파일에 파라미터 재로딩, 그다음에 딱히 여기서는 없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 다음에 공작물 설정을 아까처럼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Z축으로 하고 솔리드 인식을 하고, 이 두 개의 경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형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에서, 자,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된 거예요. 홀 작업은 안 된 상태. 그러면 이 형상을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장이 되죠. 파일에서 지원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에서 저장, 여기에서 저장을 하나, 파일, 뷰, 모의 가공, STL로 재료를 저장하겠다. 이 부분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일단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STL 파일로 저장을 했고, 자, 이거를 이제 소재 영상으로 불러올 거예요. 일단은 재료 모델에서 또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잘 못 찾겠고, 현재 그 모의 가공이 완성된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STL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음 소재로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그 자동 드릴 작업할 때, 이 형상 모델을 인식을 하게 되면, 충돌이라든지 아까 그런 메시지가 좀 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얘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재료 설정을 할 때, 공작물 설정을 할 때, 솔리드 메쉬라고 되어 있는 파일로 하죠.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방금 저장한 이 바탕화면에 STL 파일을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드릴 작업이 안 된 상태, 지금 드릴 작업이 안 된 상태죠. 이게 이제 직선 형태가 없으니까 드릴 홀은 안 된 상태에 그 이렇게 소재가 불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 자동 드릴 작업할 때 다시 그 검출 기능을 작업을 다시 하면 여기에서 이 작업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4파이짜리 홀 부분이거든요. 4파이짜리 홀 부분이 다시 재로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노멀 화면 표시 이건 됐고, 그러면은 다시 검출해 볼까요? 홀 검출해서 기존에 검출된 피치 정보 삭제 해놓고 일단은 재검출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재생성 눌렀을 때 똑같네요. 일단은 증상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4파이짜리 드릴에서 스폿 드릴링 공구가 솔리드에 충돌한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아까 진입할 때 링크 파라메타에서 얘를 5로 줬거든요. 얘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솔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로 주죠. 좀 높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체크 끄겠습니다. 이걸 체크 끄면은 얘는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얘를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0까지 다 뜨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하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부위가 선택 부위만 보겠다라고 체크하고 여기 4짜리 작업한 게 보이죠? 여기 4짜리가 있는데 4짜리 작업하기는 했네요. 지금 4짜리로 이 부분을 작업을 했죠. 했고 5짜리 작업했고 안쪽에 있는 4짜리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4가 안 했구나. 지금 바닥 부분에 있는 4짜리가 있거든요. 여기 부위를 작업을 안 하고 있네요. 4가 여기 이 부위는 4파이짜리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알점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스폿를 작업할 때 간섭을 받나? 얘를 스폿으로 찍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스폿 작업이죠. 스폿인데 얘도 스폿 작업이네요. 얘는 뭐 깊이가 Z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깊이는 Z- 얼마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스폿은 이 두 개의 경로가 지금 스폿 작업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스폿 작업으로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부위가 지금 간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위를 한번 이 부위를 한번 스폿으로 경로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별도로. 그러면 드릴 가공에서 포인트를 여기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얘를 공구를 스폿 드릴 18짜리 스폿 드릴로 깊이 값을 -1을 주고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링크 파라메타에서 재료 상단은 여기고 가공 깊이는 일단 여기로 잡는데 여기다가 -2를 주죠. 증분으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로를 한번 보면 -2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나? 이게 공구의 크기가 다시 조건에서 절대로 바꿔보죠. 절대로 바꾸고 여기 크기를 한번 재보고 -7.5네요. 여기도 재보면 -7.5죠. 여기다 -2를 더 주겠다. -9.5로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게 옆에를 일단은 간섭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여기를 측정을 해볼까요? 다이나믹으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5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2.5만큼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게 2.5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깊이값을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 부위가 되겠네요. 옆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위는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4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스폿 작업을 안 하고 하면은 생성이 될 것도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9.5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9.5로 갈 때 9.5까지 작업하는 건데, 날급 보정이 체크되어 있나 혹시? 날급 보정 끄겠죠. 여기를 왜 날급 보정을 하고 있지? 이거 일단 날급 끄고 해야 되겠죠. 끄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다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되네요. 지금 보면 그 마이너스 2만큼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4파이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하면 안 되겠고 4파이는 1만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조건에서 1로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1이면은 4의 1이면 25%네요. 그렇죠. 그러면 스폿에서 아까 여기를 2라고 해놨는데 최대를 2인데 퍼센테이지로는 20%. 그러면 공구가 4의 20%니까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지금이 4자리로 작업을, 지금 이 자리를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얘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조건에서 피처에서 보면은 이 4자리 드릴을 작업하는데 마이너스 7.5 위치에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작업한다는 얘기인데, 이 작업을 작업할 때 그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성을 못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지우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 선택, 전체 선택 취소. 그냥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나 보네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 메시지는 안 떠요. 그러니까 이 부위 작업할 때, 여기를 작업할 때는 그 스폿 작업을 빼야만이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스폿 작업을 빼볼까요? 우리가 작업할 때 스폿들을 넣었는데 아예 스폿들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빼고 다시 검출을 해서 검출을 하게 되면 이제 4자리도 작업이 되는 걸로 보이죠. 4자리가 지금 작업되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센터를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도 가능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아까 조건을 그 R점 위치도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링크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안전 높이 시작과 끝에만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5로 주겠다. 체크하고 다시 계산하시게 되면 뷰에서 일단은 얘를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아까는 작업이 안 됐었거든요. 안 된 이유는 물론 이제 스폿 드릴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폿 드릴을 작은 걸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스폿 드릴 5짜리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건에 들어가서 스폿 드릴을 하긴 하되 이 스폿 드릴 공구를 5짜리로 바꾸겠습니다. 5짜리로 바꾸면 간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지금 2라고 되어 있는데 2를 주면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20% 했으니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지름에 20이니까 지름이 4다 그러면 4, 20이니까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됐고 확인을 하시고 연출하고 확인하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 작업을 아까 여기도 안쪽도 센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한 것만 이게 지금 스폿 작업한 거죠. 여기도 스폿 작업했고 여기 스폿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폿 작업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했고 여기 했죠. 지금 이 작업이 아까 스폿 작업이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이상이 발생했는데 자, 얘를 이제 경로를 보면은 이제는 된 이유는 스폿 드릴을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섭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스폿 작업에서도 깊이값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PS 눌러보시면 마이너스 7.9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7.5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만 들어갔어요. 왜 7.5인데 이만큼 들어갔을까? 일단 한번 스텝 눌러볼까요? 이게 5만큼 떠서 옆으로 가서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7.9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7.9가 왜 들어갔는지 증분으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4파이니까 4파이에 대해서 20% 그럼 마이너스 3가? 4파이에 대해서 10%로 지금 적용을 되고 있네요. 10%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왜 10%로 적용이 됐지? 스폿 드릴 작업에서 홀 크기 비율의 20%인데 홀 크기 최대가 2고 그 다음에 홀 크기면 이만큼 들어가면 2에 4 정도 홀 크기의 비율이 20%다. 이 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4파이에서 20%면은 25%면 한 1 정도 되죠. 그러면 0.9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9, 0.5 이렇게 해서 아까 스폿들을 작업한 거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 4파이짜리니까 얘가 되겠죠. M4짜리 드릴 자리 이거는 드릴 작업한 거고 스폿 드릴 작업을 하되 5짜리로 작업한 거 여기는 아니고 이 작업이 되겠죠. 5파이짜리 스폿을 가지고 작업한 곳인데 한 0.5 정도가 스폿 작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간섭을 일단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폿 드릴 작업을 할 때 좀 작은 공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스폿 드릴도 얘가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모든 스폿 드릴 작업에 이 공구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체크를 끄겠습니다. 끄고 같은 깊이와 복귀값을 가진 분할된 스폿 드릴 작업 결합하겠다. 최대를 2로 주고 스폿 크기 비율은 2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구를 안 쓰고 체크를 하는 걸로 해서 그 깊이를 20%라고 되어 있는데 50%는 이겠죠. 20%, 25%로 해볼까? 해서 재생성을 해보죠.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스폿 드릴 크기를 얘가 조절할 수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센터 작업할 때 5로 작업을 했는데 5파이짜리 스폿을 했죠. 근데 10짜리는 안 하고 다 5로 했네요. 근데 얘를 10짜리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홀 검출 공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구 라이브러리에 있는 공구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공구 크기를 특정 공구 아까는 5로 했는데
자동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얘는 그 5로 다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했던 그 스폿 드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폿 드릴이,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긴가? 이 부분이죠. 깊이를 얼마로 작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네요. Z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7.5가 이 상단 높이일 건데, 위치. 이게 지금 마이너스 7.5거든요. 마이너스 8이면은 0.5가 들어갔는데요. 그 0.5가 들어갔는데, 이게 직경으로 따지나 보다. 직경으로. 지금 조건에서, 아까 값이 똑같이 간 거 보니까, 이 값이, 스폿에서, 이게 25잖아요. 25면은, 직경으로 따졌을 때 크기가 4파이의 25%, 그러면 1이거든요. 1인데 직경이 1이면은 깊이로 내려가는 것은 0.5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를 50%로 바꿔야 되겠네요. 50%. 50%면은 직경이 2니까 내려가는 양은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작업이 되겠네요.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폿 드릴로 작업한 거. 이 부분이 되겠죠. 얘가 깊이가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마이너스 8.5, 7.5에서 8.5니까 맞네요. 그죠? 자, 센터를 찍을 때 이 정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직경인데 저는 지금 깊이 값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동 드릴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입력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경로를 생성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FBM 드릴 얘를 한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소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상태에서 경로가 바뀔 때 정지하겠다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로 색깔도 좀 다르게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센터 작업 중에 하나죠. 소재도 보게 할까요? 보기에도 안 보이네.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약간 반투명으로 보게 하면 되겠죠. 자, 센터 작업을 어디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시 플레이 하게 되면, 자, 여기 센터 작업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작업을 했고, 이게 바닥면 위에 있는 부분 면에 센터 작업을 했고, 그 다음 여기도 센터 작업을 했고, 그 다음 여기 센터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드릴 작업, 4파이짜리 홀, 여기도 4파이짜리 홀, 여기는 5파이짜리 홀, 여기는 뭐 위에 파이가 얼마인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작업했고, 여기 작업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작업했고, 가운데 부분을 작업할 때는 이게 밑에도 지금 이게 있네요. 그래서 밑에를 감안해서 깊이 값을, 지금 소재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작업이 다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은 살이 없는 거예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나오네요. 그죠? 센터 작업하고 지금 드릴 작업이 생성이 됐고, 돌려 물려서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 부분도 여기 살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델링 자체로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은 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경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공작물을 일단 끄볼까? 끄고, 자, 이런 식으로 자동 드릴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 드릴이 아니죠. FBM 드릴. FBM 드릴은 솔리드 영상을 인식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적절하게 홀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좀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